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당첨된 이후에 받으시게 되는 분양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많은 부분들이 적혀 있으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중에 보시면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 분양계약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알기 쉽게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를 보시면 분양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소가 먼저 나오게 되고, 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이렇게 해서 면적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말하자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발코니를 제외한 화장실부터 해서 거실, 안방 이런 부분들이 모두 주거의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주거 공용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이후에 지상층 바닥 면적을 빼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거 공용 면적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입니다. 기타 공용 면적은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비실, 노인정 등 공유 면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부분이 공급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하게 되면 계약 면적이 됩니다. 자, 분양 면적, 공급 면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전용률은 분양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부분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입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방이나 거실, 주방 이런 쪽이 주거 전용 면적이 됩니다. 물론 발코니 면적은 제외가 됩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지상층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주거 공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용률은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분양 면적을 나누게 되면 전용률이 나오게 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 면적 및 계약 면적 어디에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분양 계약 시에는 관리사무소,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연면적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거 공용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부분이 계약 면적이 됩니다. 분양 평당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게 분양 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 면적 기준인지 기준이 동일해야만 비교 우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상가 등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 평당가를 비교하시려고 하면 이 면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분양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약관에 아파트에 관한 모든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면적 내역, 분양금액, 분양금 납부 방법,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의 해제, 분양권 전매, 대출 약정, 제세공가의 부담,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입주 절차, 관리 및 하자 등 분양아파트 관련 참조해야 할 모든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이제 당첨되고 난 이후에는 작성을 하게 되는데, 당첨되고 동호수 추첨 후에
대리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 임장을 첨부하시게 되면 당첨에 의한 동호수 추첨 후에 미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통장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서 분실 및 재발급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서 분실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양계약서를 분실할 때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되느냐?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양사가 지정하는 10대 일간지의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며 이때 분실 공고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서류에 별도 서류를 준비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원본 대조필 복사본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분양건과 당첨건, 입주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건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당첨되었으니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분양건은 주택 보유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부과가 됩니다. 분양건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세 부과가 됩니다. 지역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토기가일지구에는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든지 토기가일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건은 당첨자로 선정될 확률이 아주 높은 청약통장입니다. 아직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동호수 추첨되지 않은 일명 물딱지입니다. 매매하시게 되면 불법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입주자임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주택 보유세에 포함됩니다. 이때 물론 관리처분 인가 시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는 주택 보유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주택 보유 없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시점 이전에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건과 입주권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양건입니다. 기간은 당첨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분양건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채권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있습니다. 분양건은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수에 불포함이 되고 장점으로서는 초기 투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은 정원 동호수 배정이 어렵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점은 입주권보다는 고액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치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일부터 안공일까지 입주권 상태입니다. 입주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토지가 매입되는 즉시 취득세 4.6%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장점으로서는 좋은 동호수 선점이 가능합니다. 조합은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금이 부담이 됩니다. 투자 시 유의하실 점은 저렴하나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대구부동산TV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파헤쳐 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